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로이론 3장의 RLC 교류회로에서 수동소자 및 수동소자의 응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소자에는 뭐가 있는지 먼저 보게 되면 자, 저항과 그다음에 인덕턴스, 그다음에 정전 용량 또는 캐패시턴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편의상 정전 용량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컨덕턴스 이렇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저항은 기호로 R이다라고 쓰고 단위는 옴이다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L이라고 기호를 쓰고 단위는 헬리다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정전 용량 또는 캐패시턴스 같은 경우에는 C라고 쓰고 단위는 페럿의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컨덕턴스 G는 저항의 역수이죠, 그죠? 모으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S라고 쓰고 지멘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컨덕턴스부터 얘기를 해보면 컨덕턴스 G는 저항의 역수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셔도 되겠고요. 자, 그럼 저항, 인덕턴스, 정전 용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얘네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 저항, 인덕턴스, 정전 용량 얘네들 모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저항 같은 경우에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 얘는 열로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고요. 인덕턴스라고 하는 것은 전류를 자속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죠? 얘를 자속의 형태로 뭐한다? 저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전 용량 C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전하의 형태로 뭐한다? 얘는 저장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인덕턴스는 그냥 코일이에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전 용량은 배터리와 같은 거예요. 배터리. 전압을 가하면 전하를 충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저항은 R이라고 쓰고 옴 이렇게 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인 옴의 단위로 환산할 수가 있겠죠. 자, 인덕턴스는 얘를 XL이다라고 쓰고요. 오메가 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즉 인덕턴스의 값에 각 속도 오메가를 곱하게 되면 오메 단위가 된다 이거죠. 자,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2파이 FL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단위 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얘를 이렇게 놓고 뭐라고 하냐면 유도성 리액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도성 리액턴스. 자, 그 다음에 XC, 즉 정전 용량 같은 경우에는 전하 형태로 저장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옴의 단위로 하게 되면 XC라고 쓰고요. 얘는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메가가 2파이 F이기 때문에 2파이 F C분의 1 옴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XC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용량성 리액턴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다 벡터적인 기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메가 앞에 J를 곱해 주셔야 돼요. J. 그럼 얘도 오메가 앞에 J를 곱해 주시고 그럼 얘가 J 이렇게 J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XL이라고 하는 것은 JXL인 거고요. XC라고 하는 것은 J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J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JXC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를 합쳐서 우리는 그냥 X다라고 쓰고 단위가 옴 되겠죠. 얘를 리액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 저항과 이 리액턴스를 합쳐서 G라고 쓰고 얘를 이제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피던스
G라고 씁니다. 그러면 이 임피던스 G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저항 플러스 J의 리액턴스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자, 저항과 인덕턴스, 즉 유도성 리액턴스로 구성되어 있으면 얘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XL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용량성이 있으면 R 마이너스 JXC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유도성은 여러분들이 플러스 JXL이고 용량성은 마이너스 JXC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항, 인덕턴스, 정전 용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항을 보면 자, 저항을 그린 기호로 그리면 이렇게 우리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얘를 R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이때 여기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 이 저항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에너지를 소모한다라고 했죠. 그럼 얘는 W는 우리 이런 식이 있었나요?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1이 되잖아요. 그 인테그럴 P에 dt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러면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자, 전력이라고 하는 거에 시간을 곱하면 돼요.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P라고 하는 것은 우리 VI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T.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또는 I제곱 R T 또는 R분의 V제곱 T. 단위가 뭐예요? 줄 이렇게 돼요. 요거만큼의 에너지를 뭘로써? 열로써 뭐 한다? 소비한다. 그죠? 뭐는?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 저항의 전압을 걸면 전류가 흐르겠죠. 열로써 소비를 하는데 그만큼이 VIT 또는 I제곱 RT, I분의 V제곱 T로 줄만큼의 열로써 소비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인덕턴스를 보도록 하죠. 인덕턴스. 자, 인덕턴스를 기호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코일의 형태가 됩니다. 코일의 형태가 된다. 그러면 자, 요 인덕턴스의 전류가 흐르면 자, 얘는 인덕턴스라고 하는 애는 자속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속을 우리 파이라고 씁니다. 자속. 파이는 LI다라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LI. 그죠? 파이는 LI. 즉 자속은 전류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류가 많으면 자속이 많이 나와요. 근데 뭐예요? 변환상수 L이 있다는 얘기죠. L에 비례해서 자속이 나온다. 그래서 파이는 LI다라고 하는 식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코일에 당연히 전압이 걸리겠죠. 이 전압을 제가 VL이다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압 VL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런 식이 있어요. 크기를 보게 되면 DT분의 D파이다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이 크기는 L, dt, di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즉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인덕턴스 L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 VL이라고 하는 것은 dt, d파이고 L, dt, di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 그쵸? 자, 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뭐 한다고 했어요? 저장한다라고 했어요. 에너지를 저장한다라고 하면 W는 인테그럴 P d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인테그럴 VL 그죠? L에 걸리는 전압 P는 이제 VI니까 I d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 VL 대신에 요 값을 대입을 해볼게요. 요 값을. 그럼 얘는 다시 쓰게 되면 인테그럴 V 대신에 L dt di 그죠? i에 dt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dt 약분이 돼요. 맞죠? 그럼 얘를 또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인테그럴 요 L은 상수값이니까 L 이렇게 빼보도록 할게요. 인테그럴 i에
di다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그럼 얘는 적분 공식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인테그럴 x에 dx를 하게 되면 자, 이 적분 공식 얘는 x 1승이잖아요. d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돼요. 이게 1이니까 1 플러스 1분의 1 x에 1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즉 얘는 2분의 1 x의 제곱이라는 값으로 적분이 돼요. 공식이니까 여러분들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인테그럴 x의 dx는 뭐라고요? 2분의 1 x의 제곱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얘가 2분의 1 i 제곱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만큼이. 그래서 얘는 저장되는 에너지가 2분의 1 li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단위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도하는 과정은 다 모르더라도 결과식은 암기를 해주셔라. 아시겠죠? 자, 다시 인덕턴스는 전류가 흐르면 자속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럼 이 자속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여기 유도전압이 걸리는 거고요. 이때 에너지가 2분의 1 li 제곱만큼의 뭐를 한다? 에너지를 저장한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유도 과정을 아시면 좋고요. 모르시더라도 뭐 상관은 없으니까 결과식만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전 용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전 용량은 전하를 저장한다라고 했어요. 자, 기호로 그려보면 자,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얘도 전압이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전하의 형태로 뭐 한다고 해서 저장한다고 해서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Q라고 써요. Q. Q는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하량을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겠죠. V. 그죠? 전하량과 전압은 뭐예요? 비례해요. 자, 근데 그 그릇의 크기가 크면 그만큼 전하를 더 많이 담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비례상수 C가 되죠. C는 전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Q는 CV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C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예를 들면 VC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랬을 때 여기에 전압, 양단의 전압이 VC이고 C일 때 이 전류 I를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전류 I는 시간의 변화량분의 전하량의 변화량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즉 전류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이동한 전하량이다라고 한 걸 배운 적 있죠. 그죠? I는 dt, dq. 근데 여기서 Q라고 하는 게 뭐예요? CV. 그래서 전류 I라고 하는 거를 C, dt, dv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I는 dt, dq인데 여기서 C, dt, dv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에너지를 저장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W는 인테그럴 P의 dt인데 얘는 인테그럴 VI의 뭐 dt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인테그럴 자, 여기에서 V 자, 전류 대신에 이거 쓰는 거예요. C dt dv 그죠? 여기 dt 그럼 여기에서 dt dt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라져요. C 값은 상수이기 때문에 인테그럴 자, 다시 C 값은 상수이기 때문에 C의 인테그럴 V의 dv라는 값이 나와요. C 앞으로 나가고 V의 dv만 남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가 뭐라고 했어요?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 V 제곱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다시 계산해보면 2분의 1 CV 제곱 줄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거예요.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고 결과값만 잘 알아주시면 되겠더라.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인덕턴스는 전류를 자속의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그 값이 W는 2분의 1 Li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정전 용량은 에너지를 W를 2분의 1 CV 제곱만큼의 단위 줄이죠. 에너지를 저장을
하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 유도성 리액턴스라는 게 있고 용량성 리액턴스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유도성 리액턴스 XL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제가 오메가 L이라고 했고요. 얘는 2파이 F L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 XC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했고요. 얘가 2파이 FC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주파수가 0일 때를 보자 이거예요. 주파수가 0. 주파수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직뉴 전원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주파수가 0이면 요 값은 0이 되고요. 얘는 무한대가 돼요. 자, 근데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뭘 의미하냐면 단락을 의미해요. 단락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직류 전원을 흘리면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직류 전원에서는 이렇게. X가 0이다 이거죠. 자, 그럼 얘는 주파수가 0이면 0분의 1이니까 무한대잖아요.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개방을 의미해요. 뭐를 의미한다? 개방을 의미한다. 직류에서 주파수가 0일 때. 그럼 얘를 회로로 표현을 해자면 자, 얘는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얘는 무한대잖아요. 전류가 못 흐르게 한다고요. 그럼 얘는 개방이랑 똑같은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 그럼 전류 못 흐른다고요. 그러니까 C에는 직류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이게 수동소자인 저항 인덕턴스 정전 용량 그리고 컨덕턴스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고요. 자, 이때 이 수동소자에 대한 우리가 응답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즉 전압, 전류, 위상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동소자의 응답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가 수동소자의 응답.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할 거라고요? 전압, 전류, 그 다음에 응답, 위상.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할 거다. 위상이 어떠하냐? R일 때는 어떻고, L일 때는 어떻고, C일 때는 어떤지에 대한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로 이제 저항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자, 저항에 대한 회로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항은 R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에 IT 전류에 대한 R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 I를 교류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IM 최대값입니다. sin 오메가 T라고 하는 전류를 흘려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전류는 항상 뭐예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그러면 전류가 이런 방향이라고 하면 교류면 계속 바뀌지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편의상 VR이라고 적어볼게요. V는 IR입니다. 그죠? 전류 곱하기 IT 곱하기 R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VR, R에 걸리는 전압은 IT 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자, 여기다 R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IM R sin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VR이잖아요.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최대값 VM이다 이런 얘기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걸 보시게 되면 VM이 IM R이구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IM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루트 2 I R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시료값의 루트 2를 곱한 값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루트 2 V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자, 우리 시료값으로 얘기하면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IR로 쓸 수가 있구나. 그럼 여기서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로 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위상관계를 볼게요. 얘는 sin 오메가 t이고요. 얘도 똑같이 sin 오메가 t예요. 맞죠? 그럼 얘에 대한 파형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전류에 대한 파형, 전압에 대한 파형을 얘기할 때, 자, 얘와 얘를 비교해보면 위상이 어때요? 같죠? 같단 얘기예요. 그러면 전압에 대한 파형이 예를 들어 이러한 파형이다라고 보도록 하죠. 그럼 얘가 한 주기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가 되겠죠. 위상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류에 대한 파형은 이러한 파형이 돼요. 이렇게. 그쵸? 얘가 전류에 대한 파형 IT가 되고 얘가 전압에 대한 파형 VT가 돼요. 그럼 즉 중요한 건 뭐다? 전류는 전압과 뭐다? 위상이 동상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즉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위상은 같다 이거죠. 자, 이것을 벡터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로 나타내 보면 자, 전류는 얘를 우리가 극형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전류 I의 각도 0도. 맞아요? 자, 전압은 극형식으로 나타내면 V의 각도 0도 이렇게 쓰세요. 둘 다 뭐예요? 0도란 얘기예요. 그러면 전압에 대한 벡터가 이게 0도잖아요. 전압에 대한 벡터가 이거라면 그죠? 전류에 대한 벡터는 얘랑 같은 0도인 벡터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걸리는 전압은 동상이다. 위상이 같다. 벡터가 같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덕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인덕턴스. 인덕턴스의 회로. 뭐 L만의 회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L만의 회로. 자, 회로를 그려볼게요. L은 이렇게 쓰세요. L, 인덕턴스 L 그리고 전원.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동일하게 전류 IT가 흐른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IM sin 오메가 t다라고 볼게요. 전류는 마찬가지로 높은 전류에서 낮은 전위로 흐르게 된다.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 얘는 L이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VL이다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VL은 아까 L, DT, DI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VL에 대한 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L은 L, DT, DI. I가 뭐죠? 여기서 IM sin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적게 되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미분 공식 중에 sin 오메가 t를 이게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미분하라라고 하면 얘가 오메가가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 오메가에 코사인, 사인은 코사인이 돼요.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해 두세요.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면 미분을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다라는 그 자체를 그냥 외우세요. 아시겠죠?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자, 그대로 한번 적어보게 되면 자, L 자, IM 자, 오메가가 앞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써요.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자, 오메가 L IM 그죠? 코사인은 사인보다 90도 앞서요. 뭐라고요? 코사인은 사인보다 90도 앞선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사인 오메가 t 앞선다 플러스 90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볼게요. 이 전압에 대한 식에서 이게 전압이잖아요, VL. 자, 얘가 최대값 Vm이고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Vm이 오메가 L IM이구나. 그럼 얘를 시료값으로 쓰면 얘는 루트 2 V는 오메가 L IM 뭐라 써요? 루트 2 I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없애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는 V는 오메가 L I다라고 쓸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게 오메가 L이 뭐예요? 유도성 리액턴스 XL이잖아요. 오메가. 그래서 XL이 이제 오메가 L 나오는 거예요. XI. 그럼 여기서 I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I는 오메가 L분의 V구나. 그쵸? 얘를 뭐예요? XL분의 V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위상에 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위상을 볼게요. 자, 전류에 대한 벡터는 얘는 im sin 오메가 t니까 얘를 극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의 각도 0도. 맞아요? 자, 전압은 자, 요건 이제 Vm이잖아요.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90도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90도니까 얘를 극형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V의 각도 90도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얘 보니까 얘랑 비교해 보니까 전압이 90도 앞서네. 그렇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어떻다? 느리네. 그렇잖아요. 전압을 기준으로 하면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느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파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파형. 자, 전압에 대한 벡터가 이러한 벡터라고, 파형이 이러한 파형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는 파이가 될 것이고, 여기는 2파이가 되겠죠. 얘가 전압에 대한 파형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얘보다 어때요? 90도 느리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가 90도라는 게 뭐 2분의 파인 거죠. 2분의 파이만큼 얘가 늦게 출발하는 거죠. 전류에 대한 파형은 이러한 파형이 된다 이거예요. 90도가 느리다. 얘가 전류 I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L에 흐르는 전류는 L에 걸리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느리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류가 전압보다 어떻다? 90도, 뭐 2분의 파이죠? 느리다. 뭐 뒤진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얘는 지상이라고 해요. 지상이 뭐예요? 느린 거예요. 전류가 느린 거예요. 그럼 자, 이거를 벡터도로 한번 나타내 보면 전압의 위상이 이거다라고 볼게요. V. 전류가 어떻다고요? 전압보다 느리다고요. 예. 아시겠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정전 용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세 번째 정전 용량에 대한 걸 한번 보죠. 캐패시턴스. 자, 캐패시턴스를 이제 그려보게 되면 자, 얘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전원이 이렇게 있다. 여기는 C. 자, 우리가 배웠던 걸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전류 IT가 IM sin 오메가 T다라고 하는 전류를 흘렸을 때 여기 C에는 뭐 VC라고 하는 전압이 걸릴 거예요. 그렇죠? VC.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우리 배웠던
자, C에 흐르는 전류 IT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배웠어요. C에 DT, DV 이렇게 했어요. DV 이런 식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전압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DV만 남겨놓고 얘를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DV는 이쪽으로 다 넘기면, 저쪽으로 다 넘기면 DV는 C분의 1에 I의 DT 이렇게 돼요. C분의 1에 I의 DT. 양변을 적분해 볼까요? 인테그랄. 그쵸? 그럼 얘는 이제 V가 되는 거예요, V. 그래서 VC는 C분의 1의 인테그랄 I의 DT가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VC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VC는 C분의 1의 인테그랄. 자, I가 Im sin 오메가 T. I의 sin 오메가 T dt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인테그럴 sin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것도 그냥 외우세요. 뭐 우리가 수학과가 아니잖아요. 수학과가 아니니까 외워라. 자, 보면 자, 얘는 적분하면 반대로 오메가가 앞으로 나오긴 하는데 오메가 분의 1로 나와요. 오메가 분의 1. 그리고 사인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얘기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보다 90도 느려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뭐 수학적인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을 VC는 자, 요걸 그대로 요거 대신에 IM이죠. 요거 대신에 요걸 대입을 하면 돼요. 그럼 얘 어떻게 쓰냐? 오메가 C분의 1에 I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VM이구나. 그쵸? 그러면 VM은 오메가 C분의 1이고 이게 IM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똑같이 얘는 루트 2 V 오메가 C분의 1에 루트 2 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루트 2가 이렇게 없어지게 돼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 전압 V는 오메가 C분의 1에 I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쵸?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거잖아요. 얘는 뭐예요? 얘가 XC가 되는 거예요. 용량성 리액턴스. 그럼 얘를 전류에 관한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구나. I는 오메가 CV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얘 다시 쓰게 되면 이제 얘가 XC분의 V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전류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되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상간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는 얘를 I의 각도 0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전압에 대한 식을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90도네. 그러면 전압에 대한 벡터를 V의 각도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얘와 얘를 비교해보면 전압이 90도 느리네. 그죠? 마이너스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전류가 90도 빠른 거네. 전압보다. 그쵸? 그럼 얘를 파형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파형으로 나타내 보게 되면 전압에 대한 벡터가 전압에 대한 파형이 이러한 파형이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파이이고 여기는 2파이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전류는 전압보다 90도 빠르다고요. 그러면 먼저 출발한 거잖아요. 2분의 파이만큼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파형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얘가 전류에 대한 식이 되고 얘가 전압에 대한 식이 되더라. 그러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빠르다. 그러니까 C는 뭐예요?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앞선다. 다른 말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진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류가 앞선다. 진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벡터도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전압에 대한 벡터가 이렇게 V다라고 해보면 C에 흐르는 전류는 위상이 90도 앞선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전류가 90도 앞선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R과 L과 C에 대한 벡터도를 한 번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소자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V다라고 보도록 하죠. 소자에 걸리는 전압을 V다. 전압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저항이죠.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흐르는 전압과 위상이 동상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R 벡터가. 즉 전압과 전류의 위상은 같다. 자, L은 전압보다 90도가 느리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IL은 전압보다 90도가 느리다. 우리 느린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얘를 지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C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앞서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C에 흐르는 전류 앞선다. 얘를 뭐라고 쓴다고요? 네. 진상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RLC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유도성, 용량성 리액턴스라든가 그 다음에 전압 전류 간의 위상 관계를 여러분들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